안녕하세요. 글램성형외과 대표원장 이태성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CT로 확인하는 잘못된 얼굴뼈 수술, 특히 잘못된 광대 수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전에 안면윤곽 수술이나 양악 수술을 받았지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재수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CT를 통해 실제 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CT를 보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뼈 절골 방식의 문제, 고정 방식의 문제, 뼈의 위치 문제 혹은 분류압이나 비대칭의 문제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재수술 상담을 통해 결국 저에게 재수술 받으셨던 환자분들의 CT를 함께 보면서 얼굴뼈 수술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얼굴뼈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병원과 수술을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수술을 받았지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체크해 봐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사례들을 보기 전에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강조한 부분이 있죠. 광대 수술과 관련하여 광대 수술이 효과가 있으려면 몇 가지 원칙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L자 절골이 최대한 높고 안쪽에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45도 광대, 즉 광대 체부의 뼈 삭제가 일정 부분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광대 체부의 후퇴도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뒷광대도 축소를 함께 해야 정면 효과가 더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원칙을 토대로 실제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여드릴 모든 CT는 환자분들의 동의를 받고 공개하는 자료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진단 이후에 실제로 글램에서 저한테 재수술을 진행한 분들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가장 먼저 같이 살펴볼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 CT를 보면 안타깝게도 잘못된 광대 수술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면에서 절골선 위치가 바깥쪽에 있는 것이 보이죠. 눈 옆 광대, 45도 광대 대부분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양쪽 절골선의 위치도 너무 다르죠. 이 정도로 다르면 비대칭이 겉으로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45도 광대, 즉 광대 체부의 뼈 삭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부분의 후퇴도 진행되지 않아서 45도 광대가 여전히 전방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상단부에 뼈 흡수도 보이네요. 역광대도 고정핀이 부러져서 뼈가 약간 내려앉은 소견도 보입니다. 총체적으로 안타까운 점이 많이 보이지만 어쨌든 이분도 제가 재수술을 진행해서 이전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광대 축소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처음 보셨던 분과 뭔가 비슷하죠. 광대 수술이 효과 없는 분들의 CT는 그 양상이 대부분이 이렇듯 비슷합니다. 이분도 정면에서 45도 광대 절골선 위치가 바깥쪽에 있는 것이 보이죠.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절골선이 바깥에 있으면 눈 옆 광대, 45도 광대의 축소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다. 측면에서는 뼈의 분류압이 너무나도 확실히 눈에 띄네요. 함께 절제한 사각턱 부분도 많이 울퉁불퉁하고요. 광대 체부의 뼈 삭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퇴도 진행되지 않아서 45도 광대의 부피감이 여전합니다. 역광대와 뒷광대도 안쪽으로 거의 들어가지 않아서 정면에서의 변화도 거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CT 소견입니다. 이분도 제가 재수술을 진행해서 분류압도 많이 개선하고 45도 광대부터 옆광대에 이르기까지 이전보다 훨씬 작아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예전에 광대 수술과 더불어 턱끝 보형물을 넣었었네요. 여러분, 턱끝 보형물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뼈에 침식을 일으킨다는 사실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이분의 측면 CT를 보면 45도 광대의 문제점들이 잘 보이죠. 역시나 절골선이 너무 바깥쪽인데다가 뼈 삭제량도 거의 없어 보이고 후퇴량도 미미하네요. 광대의 볼륨감도 여전하고 앞쪽으로의 돌출감도 여전합니다. 역광대와 뒷광대의 축소량도 아쉽습니다. 게다가 45도 광대의 고정핀이 부러져서 뼈의 분류압 소견도 관찰되네요. 결국 재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네 번째 사례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었던 부분은 절골선의 비대칭입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 절골선의 각도가 크게 다른데 이 정도로 다르면 외모적으로도 비대칭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좌우 절골선이 완전히 대칭적일 수는 없고 뼈의 모양 등도 고려해서 절골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정도면 그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수술하는 의사가 양손잡이가 아닌 이상 좌우 수술할 때 기구의 각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정도의 심한 비대칭은 보통 경험이 적은 의사에게서 나오는 초보적인 실수라고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네요.
이번 사례는 절골 모양이 상당히 독특하죠. 이 병원만의 특징적인 절골선인데 나름 비교적 안쪽에 절골하면서 45도 광대뼈를 후퇴도 했지만 뼈 삭제는 하지 않았거나 최소한으로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절골선이 너무 수직이다 보니까 광대 체부 쪽에서 포함되는 면적이 적어서 이 부분의 축소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역광대 쪽의 고정도 독특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런 구조는 차후에 환자분이 원할 시에도 핀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분의 경우 핀 제거가 어려운 역광대는 두고 45도 광대 부분만 더 줄이는 재수술을 시행하였고 동시에 앞톱도 T절골로 더 작고 갸름하게 했습니다. 6번째 사례입니다. 초반에 보여드렸던 분들의 CT랑 좀 비슷하죠. 이분도 정면에서 45도 광대 절골선 위치가 바깥쪽에 있고 절골한 위치의 좌우 비대칭도 큽니다. 함께 진행했던 긴 곡선 사각턱 절제로 인한 턱선에도 비대칭이 심하네요. 측면에서는 뼈의 분류압도 확실히 눈에 띄고 광대 체부의 뼈 삭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퇴도 진행되지 않아서 45도 광대의 부피감이 여전합니다. 역광대와 뒷광대도 안쪽으로 거의 들어가지 않아서 정면에서의 변화도 거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견입니다. 이분도 성공적으로 재수술을 시행했습니다. 7번째 분은 예전에 타병원에서 광대와 턱끝, 사각턱까지 윤곽 3종을 진행했었던 분입니다. 턱이 울퉁불퉁하고 비대칭적으로 수술된 것은 넘어가고 광대 부분에만 집중하자면 우선 45도 광대 부분에는 절골선의 흔적이 아예 없습니다. 대신에 뼈를 갈아내는 쉐이빙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절골이 아닌 쉐이빙을 주로 하는 수술법은 축소 효과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뼈가 얇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추후에 가벼운 외상에도 취약해질 수 있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쉐이빙을 이용한 광대 축소는 저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분 광대의 문제는 역광대 쪽에서 더 큰데 역광대 중간중간에 여러 번 절골되는 흔적이 보입니다. 아래에서 봐도 그 부분이 더 눈에 띄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수술한 것인지 이 CT 결과물만 보고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45도 광대의 얇아진 뼈와 여러 번의 절골로 인해 아슬아슬하게 이어진 역광대 부분을 조심하면서 재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분의 CT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45도 광대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는 소견입니다. 분명히 절골선은 바깥쪽에 희미하게 있지만 고정핀도 없고 뼈 삭제나 후퇴도 없습니다. 아마도 옆광대 부분을 밀어넣기 위한 45도 광대 쪽에 절골선만 가볍게 낸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수술한다면 45도 광대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퀵광대나 미니광대 등의 이러한 수술 방법은 수면 마취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면 마취로는 입안 절개를 통한 45도 광대의 효과적인 축소가 불가능하고 단지 역광대만 넣는 효과가 있는데 사실 역광대만 축소해서 효과가 있는 환자분들의 케이스는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결국 이분도 저에게 재수술을 받고 광대 고민을 해결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몇 가지 CT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굴뼈 수술은 천편일률적으로 뼈를 깎는 수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뼈를 어디에서 절골하는지, 얼마나 이동시키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고정하는지, 얼굴 전체의 볼륨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등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얼굴뼈 수술은 CT를 통한 구조적인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재수술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라면 현재 상태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재수술로 추가적인 개선이 가능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꼭 재수술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재수술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수술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굴뼈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얼마나 깎는지보다 수술 계획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CT 분석을 기반으로 설명이 이루어지는지, 수술 후 구조적인 안정성까지 고려되는지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결국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 두 가지 이야기 정도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뼈 수술이 정말 제대로 되었는지는 CT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것, 즉 CT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얼굴뼈 수술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수술이 아니기에 첫 수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글램성형외과 이태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